안녕하세요. 거지근성 못 버리는 시모와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주제에 외도까지 저지른 남편놈을 버리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휴식이 참 좋긴 하네요. 평소 울고 웃던 사연 열차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낼 시간도 생기고 말이에요. 사연을 쓰려고 오랜만에 다시금 꺼내본 이혼에 대한 기억은 다들 그러하겠지만 유쾌하진 않네요. 하지만 나름대로 할 건 다 해보고 결정한 이혼이라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땐 이렇게 할 걸, 저땐 저렇게 할 걸, 그런 거요. 적어도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니 복수만큼은 후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입사를 했을 당시 남편은 이미 회사 내에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동기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능력과 외모였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늘 웃고 다니는 연애하고 싶은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네요. 그렇게 소문난 남자의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선배들의 잡일을 도우며 일을 배우는 것이 신입사원들의 첫 번째 업무였는데 남편과 한 팀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인기 많던 남편과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잣집 도련님인 것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시댁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시모는 혼자 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말론 시부가 돌아가시며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이 간 첫날 남편이 말해준 내용이었죠. 저기 여보, 우리 엄마 있잖아. 응, 어머님이 왜?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론 날 의지하고 사셨어. 나도 엄마 많이 챙겼고 결혼하고 나서도 딱 선 긋고 살고 싶진 않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엄마를 좀 챙겨도 될까? 막 우리 가정 내팽개치면서 챙긴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엄마가 너무 외롭지 않을 만큼은 좀 챙기고 싶어. 저에게 챙기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챙기겠단 말을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고 흔쾌히 알았다고 했죠. 그럼 나한테 어머님 챙기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챙기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그리고 나도 결혼해서도 결혼하기 전처럼 우리 집 챙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적당한 선에서 어머님 챙겨드려. 대신 당신 말대로 무조건 1순위는 우리 가정인 거다. 가정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어머님 챙기는 건 안 돼. 알겠지? 오, 알겠어.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 챙길게. 그 후 남편이 따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모에게 용돈을 챙겨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체 내역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생활 능력도 없는 시모에게 생활비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굳이 그런 걸로 입을 떼고 싶진 않아 모른 척 했고요. 저희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그런 문제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치사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를 받아 쓰던 시모는 한술 더 떠 이사를 하고 싶다고 졸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엄마 집 옮기고 싶어. 어? 집은 갑자기 왜? 지금 사는 곳에서 잘 살았잖아. 잘 살기는 하는 수 없이 산 거지 뭐.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좁기도 좁고 낡아서 서글프단 말이야. 시모는 남편의 팔을 붙들고 흔들며 조르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시모가 살고 있던 집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으로 두 사람이 살아도 충분한 집이었는데 말이죠. 남편도 없는데 왜 갑자기 좁다고 하는 것인지 이상했어요. 거기에다 이사를 하고 싶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집 마련하는 돈까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무조건 옮기고 싶다고 우기는 시모의 행동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했죠. 너무 갑작스럽긴 하네.
이사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보자. 둘 다 대기업식이나 다니면서 엄마 집 옮겨줄 돈도 없는 거야? 엄마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엄마한테 돈을 아껴. 아끼는 게 아니라 너무 큰 돈이니까 그렇지. 일단 생각 좀 해보고 말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 단박에 알겠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남편을 보며 안도했는데 시모가 돌아간 후 이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엄마 집 이사해주고 싶어. 뭐? 이사? 아까 엄마 하는 말 들었잖아. 너무 좁기도 하고 낡았다는 말. 멀쩡한 집이 갑자기 좁아지기라도 했어? 집안에서 공사판이라도 버리셨대? 그렇지 않고서야 나하고 결혼하기 전까진 당신이랑 같이 잘 살던 그 깨끗한 집이 뭐가 좁고 낡았다는 거야. 우리 집 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시겠지. 사실 나 마음에 계속 걸렸어. 우리는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엄마는 오래된 주택에 사는 거 말이야. 아, 나도 당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돈은 어떻게 하게. 우리 아무리 좋은 회사 다녀도 그 정도 능력은 없어. 우리 있던 돈은 이 집 마련하는 데 다 썼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거 갚아나가는 것도 사실 부담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어머니 집까지 옮겨드리자고? 옮긴다는 게 월세나 전세도 아닐 테고 타들이자는 말이잖아. 안 돼. 난 반대야. 웬만하면 당신 허락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완고하다니 안 되겠다. 난 무조건 엄마 집 옮겨줄 거야. 돈이 문제라고? 모자라는 건 대출 받으면 되고 그 빚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됐지? 우리 가정이 무조건 우선이며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손가락 걸고 했던 약속은 까맣게 잊은 듯 하더군요. 무조건을 강조하며 한치의 물러섬이 없더라고요. 남편과는 결국 시모의 집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기분만 상한 채 결론은 나지 않았죠. 그렇게 숨막히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모가 또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약속이 있어 집에 없었고 혼자 시모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혼자 있니? 우리 아들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오늘 늦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게 집은 어떻게 됐나 해서. 우리 아들이 원래 기다리라고 하면 금방 들어준다는 말인데 이번엔 연락이 없어서 와봤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없네. 너 뭐 들은 이야기 없니? 우리 아들이 집 알아보고 있대. 몇 평 정도 알아보고 있다니. 30평은 되겠지? 30평 아파트 가격이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참 쉽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생활 능력이 없는 시모는 시세 개념조차 없는 듯 했죠. 물론 염치도요. 웬만하면 시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더군요. 어머님, 30평대 아파트까지 마련할 능력 안 돼요, 저희. 된다고 해도 다 대출받아야 할 텐데 그 빚은 또 언제 다 갚아요? 저희도 생활을 하고 살아야죠. 내가 언제 너한텐 집 해달라고 했니? 왜 네가 나서서 이 난리야? 난 너 말고 우리 아들한테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대출금 부담스러우면 전세도 괜찮고 그것도 영 부담스러우면 월세도 괜찮다 난. 그 월세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그 월세도 아범이 내야 하잖아요. 월세에 용돈에 생활비에. 그렇게 되면 아범이 버는 돈 거의 다 어머님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게 왜? 네 돈은 아니잖니? 네 돈 쓰라는 것도 아닌데 아까부터 왜 네가 화를 내?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남편과 제가 가족이 된 것이 언제인데 시모에게 저는 여전히 이방인이고 남편과 시모만 한 가족이라도 되는 양 말하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 돈은 시모를 위해 써도 무방하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웃긴 게 아니라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저도 막을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가만히 있죠. 저희 생활도 안 되고 빚이나 월세금에 허덕이면서까지 도와야 한다면 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범한테 너무 과한 요구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저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한 사람이자 앞으로 어머님 아들이랑 같이 살아갈 사람이요. 저 그냥 이 집에 사는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아범은 그냥 저랑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저희는 가족이 됐고 저희의 미래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리해서 어머님 도와드릴 순 없어요. 집은 아범이랑 저랑 좀 더 상의해보고 말씀드릴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지금 더 이야기 나누다간 저도 어머님도 얼굴만 붉힐 것 같네요. 남편이 올 때까지 못 간다고 우길 거라 생각했는데 시모는 웬일인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많이 울고 있더라며 아무래도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고 와야 할 것 같다고요. 그날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시모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도 유치해서 말이에요.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눈치를 보아하니 30평 이야기를 들은 듯 했는데 그건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란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혼자 사는 분이 저희가 그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바라는 게 남편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지만 집을 옮겨주겠단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몇 달을 저와 남편, 저와 시모가 번갈아 가며 대립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세를 주었던 집이 빠지게 되었어요. 저에겐 20살 때 물려받은 집이 있었거든요. 시모가 원하던 30평대 아파트에 해당했죠. 구축이긴 했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고 내부도 내부였지만 외관도 괜찮은 곳이었고요. 늘 해왔던 대로 다시 세를 주면 좋겠지만 그땐 전 이미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시모를 살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제 명의의 집이란 걸 숨기고서 말이에요. 어머님, 땡땡동의 땡땡땡 아파트 아시죠? 응, 아는데 왜? 거기로 얻어줄 거니? 거기도 꽤 하는 걸로 아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는 건 안 되고 월세 주고 들어가서 사는 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원하시던 30평대이고 집도 깨끗이 관리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집인데 사정 이야기했더니 싸게 준다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셔서요. 계약 기간이 없는 대신 그쪽에서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는 조건인데 괜찮으세요? 거기 좋다고들 이야긴 듣긴 들었지만 구축이지 않니? 난 신축에서 살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하는 수 없죠. 안 된다고 할게요. 부동산에서 계약 만기된 거 알고 다른 세입자 소개해준다고 난리라며 안 들어갈 거면 빨리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시모는 다급하게 제 손을 막더군요. 잠깐만. 너 무슨 애가 그렇게 성격이 급하니?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그냥 신축이 좋긴 하지만 그 정도 조건이면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부담이 없겠다. 이 말을 하려고 했어, 얘. 그러셨어요? 전 또 구축이라 싫다는 말인 줄 알았네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그러면 언제 이사하면 되니? 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바로 이사하시면 돼요. 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청소업체까지 불렀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가셔서 사시면 돼요. 시모는 실룩이는 입꼬리를 애써 감추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로써 그 지긋지긋하던 집전쟁도 끝이 나며 남편도 고맙다는 말을 전해오더라고요. 고마워, 신경 써줘서. 아, 어찌되었든 잘 해결됐으니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엔 이런 일 만들지 마. 당신 나하고 약속했잖아. 가정에 절대 피해주지 않는 선까지 돕기로 말이야. 그런데 이번 일은 피해를 주고도 남는 일이었어. 당신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겼고 나 진짜 말은 못했지만 섭섭하기도 하고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기도 했다고.
미안해. 나도 무리라는 건 아는데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기도 해서 그랬어. 앞으론 내가 진짜 잘할게. 남편과 전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양심도 없는 시무는 아파트에 살게 해줬더니 이젠 집이 넓어 청소를 하기 힘들다며 저를 불러대기 시작하더군요. 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라. 네? 청소요? 그래.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에 사니까 청소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앞으로 주말마다 와서 청소 좀 해주고 가. 알겠지? 그러면 쉬려무나. 끊는다. 순간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이건 뭐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집 구해줬더니 청소를 하라니요. 뭐야? 왜 그래? 엄마 아니야? 맞아,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왜? 뭐라는데? 집이 좁아서 이사시켜달라더니 이번엔 집이 넓어서 청소를 못하겠다네.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래. 어머님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저는 시모의 요구가 너무나도 황당한데 남편은 덤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청소? 가서 좀 해줘. 힘든 일도 아니고. 어이없는 시모의 당당한 청소 요구보다 남편의 이 말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특히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휴대전화에 시선이 꽂힌 채 실실 웃는 그 표정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협탁에 내려놓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여보,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 그런 내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당신 집에 가서 청소나 해주는 게 힘든 일이 아니야? 당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진짜 섭섭하다고. 너 왜 별거도 아닌 걸로 정색까지 하고 그래? 청소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냥 엄마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간 김에 청소 좀 해주고 오면 되는 거잖아. 제발 별것도 아닌 일에 이러지 좀 말자, 어? 별것도 아닌 일? 정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렇잖아. 한평생 나 키운다고 고생한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불쌍한 어머님 집은 당신이 가서 당신이 청소해줘. 애 먼 사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한다 해. 하여튼 단 한 번도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지. 당신이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당신이야말로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키우느라 고생한 거면 당신이 가서 효도할 생각을 해.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나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결국 남편과 또 다퉜고 주말에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가버리더군요. 저도 굳이 따라 나서지 않았고요. 집에서 혼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으려니 잔뜩 화가 난 시모가 득달같이 찾아오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어? 감히 너 따위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청소시켜? 그까지 청소 힘든 일도 아니라고 하길래 보냈는데요. 저는 청소가 너무 힘든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안 힘들다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맞잖아요. 무슨 문제 있어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니? 무슨 애가 이렇게까지 되바라진 거야?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든 주말마다 어머님 집에 가서 시녀짓 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혈압 높이지 말고 그렇게 귀한 아들 손에 걸레질 시키기 싫으면 직접 다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야, 너 진짜 시어미가 시어미로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시어미가 뭐라고 하는데 눈 하나 깜빡하질 않아? 제가 뭘 잘못이라도 해야 어머님이 혼내시면 겁이라도 내죠.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저한테 어머님은 그저 화를 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왜 무서워해야 해요? 그래, 너 아주 잘났다 잘났어. 내가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며느리를 모신 거였네. 들였든 모셨든 알아서 생각하시고 다신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까지 청소가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군 건 아니었어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왔다, 바다를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내던 시모가 힘들어서 청소를 못하겠다고 하니 그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집 자식은 막대하고 자기 자식만 귀히 대하는 시모의 태도에도 화가 났고요. 이판사판 될 대로 되란식인 저의 태도에 시모도 할 말이 없는지 한참을 노려보다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곤 2차전의 상대인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죠.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말이라도 좀 상냥하게 해주면 안 돼?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당신 버릇없다면서 엄마가 대성통곡을 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나도 울고 싶거든? 당신은 어떻게 매번 어머님 편만 그렇게 들어? 단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봐주면 안 돼? 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 엄마 딸 같은 고부 사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만나면 반갑다고 웃으며 지내고 싶다고. 그런데 매번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대할 수가 있겠어?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든 네 하고 대답만이라도 하면 되잖아. 일단 알겠다 하고 적당히 장단 좀 맞춰주는 게 힘들어? 장단만 맞춰주면 끝날 일이 아니잖아. 매주 연락이 올 거고 왜 안 오냐고 닥달할 거고 올 때까지 연락해 올 게 뻔한데 어떻게 알겠다고 해. 당신은 당신 엄마를 그렇게 몰라? 이번에도 봐봐. 당신이 가서 청소하는 건 절대 두고 못 본다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 심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여보, 자기 집 자식이 귀하면 남의 집 자식도 귀히 대해야 하는 법이야.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만 귀하고 난 막대해도 되는 사람 취급하잖아. 원인이 어떻게 됐든 이번엔 당신이 심했으니까 당신이 빌어. 가서 똑같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빌든 무릎을 꿇고 빌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엄마 마음 당신이 풀어내란 말이야. 가서 빌기는커녕 한동안 어머님 보고 싶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기대 하지도 마. 걷잡을 수 없다. 남편과 제 사이를 설명하기에 딱 맞는 문장이었어요. 이날 이후 남편과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져만 갔고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화났던 건 시댁엔 그렇게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면서 친정엔 해야 할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생신 때 용돈 봉투 한 번 드리기는커녕 밥 한 끼 대접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혼하던 그 해에도 마찬가지였죠.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하는 수 없이 참석만 한다는 태도로 입은 꾹 다물고 밥만 먹고 가더라고요. 엄마가 말을 걸어도 건성건성 대답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 소리 하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 집은 당신이, 우리 집은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참석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생각 같아선 참석도 안 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대답 다 해드렸잖아. 밥 먹고 있는데 말 건다고 입에 있는 음식 다 뱉어내고 막 웃으면서 대답해야 해?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 좀 걸지 마.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이날 이후론 남편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포기해버렸고 다 내려놓으니 싸울 일이 없더군요. 아예 대화라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이혼과 점점 더 가까워지던 어느 날,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당시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볼 일이 있는 것이 아니면 찾아오는 일이 없었는데 아무 날도 아닌데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500만 원만 좀 내놓거라. 해외여행 가는데 나만 빠질 수는 없지 않니? 며느리가 무슨 돈 나오는 ATM 기기도 아니고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었네요. 태도는 또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한지 기가 다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소식 못 들었나 본데 저희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은 어머님 아들한테 가서 달라고 하세요.
방금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갔으니 전화해보세요. 돈 달라고. 우리 아들이 돈이 어디 있어? 매달 내 생활비 주고 용돈도 따로 주느라 힘들 텐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아들 부담 주기 싫으니까 네가 줘 그냥. 이런 뻔뻔함은 참 한결같더라고요. 이렇게 한결같기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하단 생각마저 들더군요. 저도 없어요, 돈. 제가 부모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드릴 돈이 없어요. 넌 시집 온 애가 왜 친정을 챙기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당장 가서 이때껏 친정에 준 돈 다 받아오거라. 얼른! 시모는 얼른 가서 돈을 받아오라며 저의 등을 떠밀었고 더는 이런 시모와 신랑이 할 힘도 없더라고요. 해봤자 늘 똑같은 결말인데 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 상황을 해결하라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으로 뛰어 들어왔네요. 그리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말이 다 맞는데 왜 또 이 난리야? 괜히 또 싸우지 말고 엄마 말대로 친정에 준 돈 다시 받아와. 결혼한 여자가 가정에 돈 쓸 생각을 해야지 왜 친정에다 돈을 써? 그러는 당신은? 결혼한 남자가 왜 시댁에다 돈을 써? 아니, 당신은 쓰는 정도가 아니라 퍼다 나르고 있지. 내가 친정에 쓴 돈 받아오는 대신 당신도 이때껏 어머님께 준 돈 다 받아와. 어때? 공평하지? 공평? 나는 남자고 당신은 여잔데 뭐가 공평해? 그리고 당신 집은 당신이 용돈 같은 거 안 줘도 먹고 살만 하잖아. 우리 엄마는 내가 안 도와주면 당장 못 먹고 산다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용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왜 나와? 당신은 당신이 할 도리,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자는 것뿐인데. 그리고 기억 안 나? 당신이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며. 우리 집에 내가 준 용돈이니까 더는 그 일로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각자 집 챙기자고 했던 건 생신이나 경조사 말이었지. 매달 주는 용돈 말이 아니었다고. 어쨌든 난 당신이 매달 처가에 용돈 주는 거 싫으니까 가서 다 받아와. 이쯤 되니 그냥 남편 놈과 말도 섞기 싫더라고요. 말을 더 해봤자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더는 대꾸도 하지 않고 두 사람 다 등을 떠밀어 내쫓아 버렸네요. 남편 역시 제 꼴이 보기 싫었는지 시모를 데리고 순순히 쫓겨나 주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상황에 맞물려 제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남편의 동기와 지나치게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 말이에요. 정연아, 네 남편 정유선 선배랑 유난히 가깝게 지내던데? 너 알고 있어? 정유선? 두 사람 동기잖아. 그래서 친한가 보지. 난 신경 안 써. 동기인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요즘 따라 두 사람 유난히 친하게 지내길래 뭐 네가 괜찮다면 됐어. 난 혹시나 해서. 어차피 이혼을 마음먹고 있기도 했고 남편 놈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신경조차 쓰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왜 남편과 갑자기 티나게 친근하게 지내는지 그 이유를 그날 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시모가 그날 밤 집으로 찾아왔고 아주 친절하게 여자의 정체를 밝혀주었거든요. 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할 말이 있어서 왔지.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거라. 내 돈 주고 산 내 소파에 다리까지 꼬고 앉아 이혼을 말하는 시모를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에다 집에서도 나가라고 하니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이혼은 알겠는데 이 집에서 나가라뇨? 제가 왜 나가야 하는데요? 왜긴 왜야. 여긴 우리 아들 집이니까 그렇지. 아무리 이 집 살 때 반반씩 내고 샀다고 해도 예로부터 집은 남자 몫인 거 모르니?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억지 논리에 너무 황당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자신의 논리가 통했다고 착각했는지 신난 시모가
자신과 남편의 무덤을 파기 시작하더군요. 짐 싸서 나가는 대로 이혼도 당장 하거라. 네가 이혼을 해줘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500만 원 준 그 애인이랑 얼른 결혼할 거 아니야. 지금 뭐라고 했어요? 500만 원을 남편 애인이 줬다고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아주 통 큰 애인이 생겼더구나. 내가 해외여행 간다고 했더니 먼저 경비가 얼마냐고 묻고 그 자리에서 돈 500만 원 바로 송금해 줬다고. 아, 그러니까 남편이 만나는 여자를 어머님이 만나기까지 했나 보네요. 그럼 우리 아들이 나한테 비밀이 있을 것 같니? 같은 회사 동기라고 하던데 너와는 달리 아주 통도 크고 애가 바르더구나.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내 아들 붙잡고 살 생각하지 말고 이혼이나 해. 참 멍청하지 않나요? 불륜이 자랑거리도 아니고 당연히 아들을 위해선 숨겨야 마땅할 일일 텐데 말이에요. 제가 화내는 그 모습 한번 보려고 굳이 묻지도 않은 사실까지 다 술술 말하는 꼴도 그렇고요. 말을 잃은 제 모습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는지 제게 더 큰 화를 끌어내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내밀더라고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어때? 잘 어울리지? 너만 빠지면 우린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단다. 상간녀의 정체는 확인해 볼 것도 없이 낮에 들은 그 여자였고 시모를 가운데 둔 세 사람은 밝게 웃고 있더군요. 시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제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다시 찍었어요. 뒤로 넘기니 다른 사진들도 많길래 그 사진들도 다 찍어뒀네요. 멍청한 시모는 외도 사실을 알려준 것도 모자라 증거까지 다 넘겨준 셈이었죠. 모든 사실도 알았겠다. 증거까지 완벽한 상황. 이혼해야 한다면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너 충격이 커서 미쳐버렸니? 갑자기 고맙기는 왜 고맙니? 왜긴 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이 하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그의 외도 사실도 알려주고 외도 증거까지 가져다 주니 제가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그제야 시모는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남편에게 불리한 짓이었는지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제 손에 쥔 자신의 휴대전화를 낚아채곤 서둘러 부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뭐야? 외도 증거? 아니다, 외도 같은 거. 내가 애인이라고 했던 건 그냥 한 말이고 친한 친구 사이라고 했어. 난 그저 네가 화내는 꼴을 좀 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던 것뿐이라고. 다 됐고요. 우선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부터 좀 비우세요. 그 집 사실은 제 지인 집이 아니라 제 집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비워주시고 이 집에서도 빨리 좀 나가주실래요? 이혼할 남자 엄마랑 더는 마주보고 있기도 싫어서요. 그 집이 네 집이란 말이야? 네. 제가 손해를 크게 보고 어머님 살게 해드렸는데 이혼할 마당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 가면 바로 짐부터 좀 싸세요. 너 우릴 속였니? 왜 그런 걸 속여?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생각 안 나세요? 집주인이 원할 시엔 언제든 바로 집에서 나간다는 조건이 있었던 거. 집주인은 저고 내가 원하는 언제든이라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여기서도 나가주시고요. 시모가 무어라 하기도 전에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상황을 전해 들은 남편놈이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변명부터 쏟아내는데 유명 래퍼도 울고 가겠더군요. 여보, 엄마가 당신한테 헛소리했다고 하던데 그거 다 사실 아니야. 엄마가 다 거짓말한 거야. 나 믿지? 넌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네 엄마가 이런 사진을 아주 많이도 남겨놨더라. 휴대전화에 남긴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남편은 그나마 덜 멍청한 것인지 합성이란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마나한 변명을 하는 대신 남편이 선택한 건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짓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당신이랑 매일같이 싸우기만 하고 나도 너무 외롭고 그래서 그냥 홧김에 잠시 만난 것뿐이야. 다른 감정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어쩜 바람 피운 것들은 변명도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 머리, 그 말재주로 어떻게 바람을 피웠니? 그것도 능력이다 진짜. 내 성격 알지? 당신이 지금 와서 뭐라고 하든 난 무조건 이혼할 거야.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나 그 여자랑 그렇게 깊은 관계 아니라니까?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데 그 여자는 어머님한테 돈 500만 원을 해주고 어머님은 나한테 와서 너하고 빨리 이혼하라고 했을까? 그건 그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야. 난 아무 상관도 없어. 상관이 없긴 왜 없어. 애초에 당신이 어머님을 보여줬으니까 돈이 오갈 상황도 오고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었지 않겠니? 변명을 하려거든 좀 제대로 해. 생각도 하고 말이야. 여보, 진짜 다른 건 다 몰라도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건 진심이야.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줘. 당신 진심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무조건 이혼할 거고 내 생각엔 변함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네 애인이랑 앞으로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그거나 상의해. 시모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렇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대로 가득 찬 다음 날이 되었어요. 출근을 하자마자 상간녀의 부서로 찾아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사뿐하게 잡아주었죠.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못 나? 못 나.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웠다며? 좋았니? 좋았어? 한 회사의 마누라가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남의 남편이랑 만나니까 행복했냐고.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오죽했으면 한 회사에 마누라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 그러게, 내가 잘못했네. 그런데 나보단 네 잘못이 더 크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 오늘 나한테 좀 혼나자. 온 힘을 다해 상간녀를 휘둘렀고 상간녀는 속수무책으로 저에게 끌려다녔네요. 그렇게 한참 상간녀와 다투고 있는데 남편 놈이 달려오더라고요. 여보, 회사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달려온 남편은 바로 상간녀에게서 저를 떨어뜨리고 상간녀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잘 어울리네. 아주 천생연분이야.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 여기 회사야, 회사. 우리는 둘째치고 당신도 이런 식으로 굴면 징계감이라고. 고양이 쥐 생각하고 있네.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마당에 징계가 무서울까봐?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걱정이나 해. 내가 너는 불륜남, 너는 상간녀 딱지 제대로 붙여줄 테니까. 그만하자. 나도 질린다 질려.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운 거야. 알아?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인데 그건 알아? 어쨌든 이혼 소장 날아갈 거고 날짜 맞춰서 오기나 해. 당신 엄마가 이혼 빨리 하라고 성하던데 이번에야말로 엄마 말 좀 잘 듣고 이혼이나 빨리 하자. 그래, 이혼하자. 그런데 당신 재산 나눌 준비도 하고 있지?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 사는 그 집 당신 거라며? 우리 이혼하면 그 집도 포함해서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넌 진짜 그런 상식으로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정말 의문이다. 재산 분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상식 이야기는 꺼내고 난리야? 두고 보면 알 거야. 재산 분할이랑 상식이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말이야. 어쨌든 법원에서 보자. 남편은 끝까지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재산 분할이라니 아주 원대한 꿈 아닌가요? 어쨌든 불륜 소식은 입에서 입을 타고 온 회사에 퍼져버렸고 소란을 피운 저는 징계, 두 사람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상간녀, 시모에게까지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를 싹 받아내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 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분할이 가능할 리도 없었고요. 전 남편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지만 힘만 빼는 짓거리였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결혼식은 생략하고 살림만 합쳐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물론 오갈 데 없는 전 시모도 함께 산다고 했어요. 따로 산 저도 그렇게나 시달렸는데 함께 산다고 하니 얼마나 버틸까 기대마저 되는 상황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상간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이딴 집안인 거 알고 저 인간 나한테 떠넘긴 거지? 그런 거지? 상간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는데 굳이 묻지 않아도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어찌나 웃음이 나오는지 그제야 통쾌한 기분이었어요. 왜? 생각보다 많이 힘든가 봐? 생각보다 힘들어? 이건 그냥 미친 집안이잖아. 벌어오는 돈 한 푼 없으면서 이것저것 바라기만 하는 시어머니에다가 그런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다 해주는 남편. 이딴 집구석이었으면 진작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왜? 나한테 남편 관리 똑바로 못해서 바람났다는 여자한테 내가 미쳤다고 그딴 말을 해주겠어? 아무리 그래도 이딴 집안이었으면 언질이라도 해줬어야지. 너 때문에 내 꼴이 어떤 줄이나 알아? 상간녀 딱지도 모자라서 이혼녀 딱지까지 붙이게 생겼다고. 이게 진짜 정신을 놔버렸나? 어디서 상간녀 주제에 남 탓을 하고 있어? 내가 내 남편이라고 만나달라고 빌었니? 울고 불고 매달리기라도 했어? 네가 좋아서 만나놓고 이제 와서 왜 내 탓이야? 그러게, 멍청하게 남이 버리려는 쓰레기는 주워가라고 했어? 남이 버리려는 쓰레기를 주워가려고 했어? 뭐야? 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니? 하긴 내가 데리고 살 때는 대기업 다니기라도 했지. 지금은 쥐뿔도 없는 놈에다가 그 빈대 같은 그 아줌마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니 넌 진짜 짜증나긴 하겠다. 그런데 어쩌겠어. 네 말대로 이혼녀 딱지까지 붙이기 싫으면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잘 데리고 살아봐봐. 살다 보면 철도 들고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날이 오긴 오겠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이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상간녀는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단을 해버렸네요. 가치도 없는 인간한테 같이 욕을 해봤자 뭐 하겠어요? 제 입만 더러워지지. 그리고 또 3개월 뒤 이번엔 전 남편이 찾아오더라고요. 급하긴 급했는지 회사 앞으로 찾아왔었는데 거짓골을 보아하니 상간녀와도 헤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여보, 잘 지냈어? 보면 몰라? 잘 지내잖아. 그러는 당신 꼴은 그게 뭐야? 나?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그 여자랑 헤어지고 엄마랑 오갈 데도 없이 지내고 있어. 그래서 뭐, 혹시 설마 나한테 잘못했다고 다시 잘해보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 할 건 아니지? 전 남편은 전곡을 찔려버린 것인지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그냥 보고만 있었고 제 시선을 느낀 남편이 다른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더군요. 나도 양심은 있어. 설마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살던 당신 집 있잖아. 당분간 우리 거기서 새 좀 들어서 살 순 없을까? 진짜 우리가 오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탁이었어요. 설마 이혼한 전 남편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제 명의의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싶다 소리를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전 남편은 다시 부탁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서 그래. 그때 그 월세로 한동안만 좀 살게 해줘. 엄마도 그 집에서 다시 살고 싶다고 난리고 나도 그 집이면 살만할 것 같아서 그래.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30평대 아파트 타령이나 하는 그 도둑놈 빈대 심보는 여전한가 보더군요. 고민 끝에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단
월세는 빼고 말이죠.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월세로 사는 건 말도 안 되지. 이젠 우리 가족도 뭣도 아니잖아?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으니까 달에 150만 원만 내고 지내. 당신도 알겠지만 시세 대비 저렴하게 해주는 거야. 뭐? 150만 원? 아, 나 지금 직장도 없어서 하루살이 신세인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거기에다 내가 혼자도 아니고 엄마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거 잘 알잖아. 그건 내 사정이 아니라 당신 사정이지. 내가 이혼한 마당에 그런 사정까지 다 봐줘야 해? 150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단칸방이나 알아봐. 당신이 원하는 월세로 살 수 있을 테니까. 전 남편은 이것도 저것도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태세를 바꿔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까지 잊지 않고 말이에요.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거야? 불쌍한 사람 돕는 셈 치고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 덧나. 내 심보가 뒤틀릴 것 같거든. 그리고 누가 불쌍한데? 당신은 지금 당신이랑 당신 엄마 모습이 너무 불쌍할지 몰라도 나한텐 전혀 아니거든. 내 눈엔 벌 받을 사람 벌 잘 받고 있다 싶어.